이제 이렇게 피부 염증이 있으시거나 특히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한 경우에는 이렇게 과도하게 막 이렇게 목욕을 하시는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그 피부 장벽 손상된 거를 좀 복구하고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장품도 있겠죠? 결국은 화장품의 가장 큰 이제 기능은 보습이거든요. 보습을 해주는 것 중에서도 피부 장벽을 복구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주로 우리가 여태까지 세라마이드 성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아토피 제품이나 일반 이제 그런 보습제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인데요. 가장 많이 들어본 성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세라마이드 성분이 있고, 그다음에 천연 보습 인자로서 뭐 히알루론산도 있고, 예. 요즘에는 뭐 유산균 성분 들어있는 또 보습제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진짜 피부에 뭐 얼만큼 많이 깊이게 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이러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목적인 보습제로서 이제 제가 뭐 약국에서 주로 판매하는 화장품들을 이제 가져와 봤는데 뭐 베리어 크림 뭐 이런 것도 있고, 보통 피부를 재생해 주는 이제 그런 크림들도 있고, 이게 재생 크림이죠. 네, 재생 크림들도 있고, 왜냐면 이제 피부가 상처가 나서 염증은 이제 억제됐으니까 피부를 다시 이제 새롭게 재생을 해주고 피부 장벽을 복구해 줘야 되니까 이제 이런 보습제들을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이제 그게 염증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그 이후에는 보습제를 이제 꾸준히 사용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과 같이 이렇게 건조한 계절에는 평소에 이제 여름이나 습도가 높은 계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써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알레르기나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 좀 더 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평소에 도움이 되는 어떤 습관이나 뭐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으면 돼?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피부 염증이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1차적으로는 뭐 생기는 이제 항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접촉을 이제 피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피부 장벽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보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목욕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목욕 방법이요? 예,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서양 사람들은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제 때를 밀잖아요. 예, 그래서 대중 목욕탕에 가서 주기적으로 때를 밀고, 또 뭐 사우나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그 탕에도 막 엄청 오랫동안 들어가서 불려가지고 때를 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피부염이 자주 생기거나 아토피나 이제 알러지성 피부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목욕탕에 가서 때를 자주 밀거나 또 그 탕 안에 오랫동안 들어가 있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피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더욱더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방법이고, 또 이게 때를 이제 밀어내는 게 사실은 이제 죽은 각질세포를 밀어내는 거이긴 하는데, 이게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피부 장벽 을 이루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과도하게 이태리 타올로 밀어가지고 이게 헐겁게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되게 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히 이제 이렇게 피부 염증이 있으시거나 특히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한 경우에는 이렇게 과도하게 막 빨갛게 되게 막 안 나올 때까지 때를 미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목욕을 하시는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제가 이제 권하는 방법이 이제 샤워를 하고 물기가 이제 다 마르지 않았을 때 막 수건으로 다 완전히 닦지 않고 약간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면 그게 이제 물과 기름으로 막을 형성해서 피부를 더 이제 보습하는 거가 더 오랫동안 가도록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피부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너무 장시간 오랫동안 때를 밀거나 이제 탕에 오래 앉아 있거나 하지 마시고 가볍게 샤워를 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목욕을 하시고, 두 번째는 물이 마르기 전에 이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데, 마르기 전에 예, 오일을 바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피부에 이제 물이 마르기 전에 이제 피부 바디 오일 같은 걸 사용하셔서 좀 다리나 팔 같은데, 특히 팔다리에는 피지선이 없어서 되게 건조해요. 맞아요. 예, 나이 드시면 막 긁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 부분에 이제 바디 오일을 사용해서 물이 마르기 전에 이제 몸에 좀 발라주시면 그게 조금 더 보습력, 피부를 이제 보호해주고 보습이 오래 가도록 하는 이제 효과를 가지는 것 같아요. 팔다리에 피지선이 없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드름이 안 나잖아요.
유독 더 건조해지는 이유가 네, 거기서 네, 나네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알레르기성 피부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접촉성 피부염 얘기도 나왔고,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염색을 하면서 생기는 그 알레르기도 접촉성 피부염의 일종이죠. 접촉성 피부염이라기보다는 이제 알러지성 피부염이죠. 염색약에 대한 알러지가 생기는 네네네,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흰머리를 염색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색깔로 이제 염색을 하거나 네, 네. 이런 염색약에 PPDA라는 성분이 있어요. PPDA요. 네, 그래서 그 성분이 결국은 염색을 하게 해주는 성분인데 그 성분이 결국은 또 알러지를 되게 자주 일으키는 성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알러지는 한번 이렇게 그 항원이 감작이 돼서 알러지가 생기면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아. 결국은 염색약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염색을 사실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네. 주사를 맞거나 스테로이드제를 강한 용량으로 이제 복용을 하는 방법으로 한 2, 3일 정도 그러면 이제 일단 가려움증이나 이제 뭐 빨갛게 되거나 이런 부분을 좀 가라앉는데 이제 긁으면 또 거기서 염증이 이제 생기는 거죠. 피부 약해지는 예, 게 그래서 있으니까. 이러한 염색약 알러지도 결국은 그 피부염의 한 종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